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A4 페이퍼로 설정을 할 거고 슬라이드 총 개수는 6개로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시고요. 크기를 설정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신 다음 주어진 대로 A4 용지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맞춤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와 맞춤 확인은 둘 중에 편하신 대로 눌러 주시면 되고요. 맞춤 확인을 눌렀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형 편집을 할 거고요. 2번 워드아트 삽입을 할 겁니다. 3번 그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의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왼쪽 편에 적당하게 그려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 사각형은 그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림 위를 도형 안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를 눌러주시고 그림을 선택합니다. 저는 2019 버전이기 때문에 파일에서를 누르지만 2016 버전은 바로 나오게 되실 거고요. 거기에 그림 위를 선택하시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 그림은 투명도가 50%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림 서식이 있고요. 이 그림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합니다. 이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투명도가 있고요. 이 투명도를 50%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의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도형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하신 후에 5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도형은 끝났고요. 두 번째 워드아트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쪽에 있는 제목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누르시면 지워지겠고요. 워드아트는 삽입 탭을 눌러주시고 워드아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비슷한 서식인 첫 번째 서식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선택한 서식에는 그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서식 필요 없죠. 워드아트 서식의 자세히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 글씨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갈매기형 수장으로 워드아트를 변환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시고 ABC 변환을 누르시면 형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비슷한 모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전이 2019 버전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다른데요. 2016 버전에는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잘 나올 거예요. ABC 변환에서 역갈매기형 수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굵게와 도듬 형태의 서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홈 탭을 누르시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저는 도듬 입력하겠습니다. 굵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도형 서식의 텍스트 효과에 가시면 반사가 있고요.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크기는 적당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제목도 필요가 없네요. 부제목도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시고 적당하게 워드아트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고 1번을 꺼내 주시면 되고요. 배경은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 선택해 주시고 이 디바이스
로고 1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네, 배경에 회색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을 선택해 주시고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회색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회색 부분의 배경색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크기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1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제목과 하단에 있는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요 위쪽에 있는 제목과 왼쪽에 있는 로고와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번호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2번 슬라이드에도 제목과 로고와 번호가 있고요. 3번에도 제목과 로고와 번호가 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6번도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공통된 부분은 마스터를 설정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번 슬라이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작은 슬라이드에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슬라이드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요. 추가된 레이아웃은 제목 및 텍스트 레이아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보기 탭을 눌러주시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제목 및 텍스트 레이아웃 형태의 마스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할 거고요. 제목 도형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과 배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 거고요. 이 도형을 보시게 되면 선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없애보도록 할 거고 도형 안의 색깔은 원하시는 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없는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도형은 이 도형과 같은 색깔과 선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할 거고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그 다음 배지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배지를 선택하시고 적당하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이 없는 도형과 이 앞에 채우기 색이 같이 들어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가 있죠. 아래쪽에 살짝 보이는 이 제목 상자를 맨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제목 상자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시면 글씨가 도형들 앞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목은 굴림 40포인트 흰색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네, 홈 탭에서 굴림 40포인트 흰색으로 선택을 하실 거고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하시거나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도형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하단에 로고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서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픽처라는 폴더가 있고 로고 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배경색을 없애겠습니다. 색에 가시면 투명색 설정 있고요. 회색 부분을 콕 찍어주시면 배경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도 넣어 볼게요. 삽입에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번호가 필요한 거죠. 1번 슬라이드에는 제목을 넣지 않을 겁니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고요. 나머지 모든 슬라이드에 페이지 번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적용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마스터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마스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주시게 되면 마스터 보기 닫기가 있습니다. 눌러서 마스터에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2번 슬라이드가 작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도형의 제목이 목차이기 때문에 목차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목 도형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럼 언제든지 마스터로 들어가셔서 변경 가능합니다.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저는 이 배지 도형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조절점으로 이동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사각형도 뭐 방향키라든지 마우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목도 적당한 크기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 조금 작아진 제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텍스트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필요 없을 때에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아래쪽부터 작성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래쪽 오각형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도형에 가주시게 되면 현재 이 오각형으로 선택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려주시면 되겠고 삽입에서 도형에 가셔서 육각형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원하시는 대로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오각형도 원하는 색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듬에 24포인트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듬에 24포인트로 선택을 해보고요.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일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둠에 24포인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똑같은 도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반듯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온 것 같아서요. 바깥에서 다 선택을 하신 후에 드래그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자리를 맞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입력이 되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그림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림 5번을 선택을 했는데 그림이 많이 있어요. 이 사진만 필요하죠. 그럼 나머지는 자르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르기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드래그 해주셔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바깥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데요.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 노인 고혈압 학교를 클릭했을 때 4번 슬라이드로 링크를 적용을 해야 하겠죠. 현재 우리가 4번이 없기 때문에 작은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셔서 4번을 만들어 놓을게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하시거나 이 하이퍼링크 메뉴가 맞춤법 도움이 작동이 되면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삽입 탭을 누르시고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링크라고 되어 있죠.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4번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노인 고혈압 학교를 클릭했을 경우에 슬라이드 4번으로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현재 슬라이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슬라이드로 가고요. 3번에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이용을 할 거고요.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실 때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정부터 할게요. 요 텍스트 상자 틀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도형 서식이 있습니다. 크기 및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텍스트 상자가 있고요.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해서 텍스트 상자에 따라서 글씨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글머리 기호를 알맞은 기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글씨는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간격 1.5줄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굴림 24포인트 굵게 1.5줄로 선택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수준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글머리 기호는 알맞은 기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수준 내린 문단은 굴림의 20포인트 줄간격 1.5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굵게는 해제해 주셔야 되겠죠. 줄간격 1.5줄 확인해 주시고 아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알맞은 크기로 바꿔주신 다음에 Ctrl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아래편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글머리 기호는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Shift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문단이 바뀌지 않고 줄이 바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알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굵게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굵음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삽입에서 비디오 이 디바이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픽처 폴더에 가보시게 되면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WMV라는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고요. 선택하신 후에 삽입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선택하신 후에 재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 실행을 선택해 주시고 반복 재생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2점 노인 고혈압 학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객체 단추에서 표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표를 선택을 해 볼 거고요. 열 개수는 2개이고요. 행 개수는 4개로 선택을 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신 후에 도둠의 18포인트로 글자 속성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위를 지정하고 도둠의 18포인트 작성을 했고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표도구 선택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표 스타일의 자세히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만들어진 스타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위쪽에 있는 게 테마 스타일입니다. 테마 스타일에서 5번째 선택을 하실 거고요. 갖다 대시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 강조 5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홈 탭으로 가주시게 되면 가로 가운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의 크기를 적당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세로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가로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표의 너비는 이 선을 대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양쪽 모서리가 꺾인 도형을 위쪽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색상은 원하신 대로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씨 색깔은 검정이기 때문에 홈에 글씨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 4번 슬라이드의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이기 때문에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도형이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하나가 복사가 됐고요. 크기는 늘려주시면 되겠죠. 교육 내용 입력을 했고요. 왼쪽 편에는 왼쪽 편의 도형을 보시니까 양쪽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 들어가 있는 도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삽입에서 도형에 가보시게 되면 양쪽의 모양이 둥글게 들어간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4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18포인트이고요.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선형 아래쪽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다른 걸로 원하신다면 기타 그라데이션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네,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의 그라데이션에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윤곽선이 있기 때문에 윤곽선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알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5월이기 때문에 5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의 높이가 맞지가 않네요. 레이아웃에 행 높이를 갖게를 선택을 해주시면 높이를 갖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도형을 또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네, 크기 조정이 됐고요. 표를 잘 맞추신 후에 도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범위 지정하시고 현재 안쪽에 있는 글꼴이 좀 바뀌어서 도둠의 18포인트로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형 또한 손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차트 슬라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작은 슬라이드에서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입력했고요. 차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차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계열에 대한 차트를 만들 거고요. 하나는 세로막대형, 하나는 꺾은 선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보셨을 때 26점, 30점, 48점 주측이 단순 노무 종사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1.4, 11.7로 봐서 보조축은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계열에 대한 축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로막대형과 꺾은 선형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열 1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계열 2 두 번째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계열 3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계열 1과 계열 2 두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계열 3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D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하나의 계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 X축에는 2008년부터 2020년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비열이 좁다면
드래그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비스 / 판매 종사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한 C열이 좋다면 늘려주시면 되겠죠. 2008년 단순 노무 종사자는 26.2, 2011년에는 26.1, 36.6, 40.1, 48.7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저는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보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08년은 11.4, 11.7, 2014는 11.8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한 후에 11.4, 11.7, 11.8, 10.8, 16.9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입력된 자료로 차트가 작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시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 작성하신 다음에는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혹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편집을 눌러주시게 되면 엑셀이 실행이 되면서 입력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지만 결과적으로 혼합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합형으로 작성을 했고요. 글꼴,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트 안에 있는 글꼴은 모두 도둠의 16포인트가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홈에 가셔서 도둠의 16포인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로 작성이 되고요. 차트의 외곽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 선이 없지만 우리는 선을 넣기 위해서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윤곽선의 검정색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외곽선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차트 제목부터 이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은 선택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취업률 현황 가로 열고 입력을 해주신 후에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차트 제목에 궁서로 바꿔라 라고 써있기 때문에 궁서 24포인트 굵게 서식을 눌러주시면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윤곽선에서 검정색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왼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셋 왼쪽 선택이 됐고요. 이 안쪽에 있는 게 차트 영역인데요.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하고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게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을 흰색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색깔은 노랑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선택을 하시면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놓아 주시게 되면 흰색으로 그림 영역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 놓았고 보조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2020년에 단순 노무 종사자 계열에만 값을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2020년 노무 단순 노무 종사자 그러니까 세로막대형 위에 값을 넣어라. 그러면 이 48.7은 2020년 이 세로막대형의 값이기 때문에 2020년 이 세로막대형만 선택을 해야 하겠죠. 클릭을 했더니 전체 계열이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했더니 2020년 계열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이블 추가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48.7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차트를 보고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0부터 20 주 단위는 4씩 증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축에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최소 0이고요. 최대 20 기본 4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단위를 4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빈 곳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툴 선택하시고
축에 서식에 윤곽선을 넣어주시면 축에 윤곽선이 들어갔고요. 보조축도 선택해 주시고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넣으시면 보조축에 선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항목축을 선택하시고 윤곽선을 선택해서 검정색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항목축에도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표인데요. 더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차트 요소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테이블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례가 화면상에 보여지고 있고요. 눈금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에는 눈금선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한 아래쪽에 범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금선도 해제해 주시고 범례도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표에 서식의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검정색 테이블 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꺾은 선형의 표식이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에는 꺾은 선형의 표식이 다이아몬드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혹시 계열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해 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채우기 및 선으로 들어가시면 표식이 있고요. 이 표식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가 작다면 임의대로 크기를 늘리셔서 적당한 크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각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고요.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크기는 도둠의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꾸겠고요. 스타일은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미세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미세 효과의 강조 1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6번)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슬라이드에서 엔터 누르시면 6번이 추가가 됐고요.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는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하는 부분이고요. 도둠의 18포인트로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안내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로 선택을 해보시고요. 목록형에서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입력하시고 크기는 선택하셨을 때 조절점, 바깥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도둠의 18포인트이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되고요. 위치로 조정을 하셔서 크기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의 18포인트 넣었고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만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탭에서 스마트 아트 선택하시고 목록형에 세로 화살표 목록형을 선택합니다. 필요 없는 목록은 도형을 선택하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 선택하신 후에 홈 탭을 눌러서 도둠의 18포인트 3차원 벽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벽돌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스타일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상은 원하신 대로 바꾸실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을 모두 선택한 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해주시면 되고요.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주시면 밝기 변화가 있죠. 선택해 주시면 되고 바깥에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페이지가 선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애니메이션 선택해 주시고 닦아내기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닦아내기 효과를 주시는데 오른쪽에서 닦아내기 효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파일에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찾아보기 ITQ 폴더에 수험 번호를 작성하신 후에 빼기 성함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6개의 슬라이드를 모두 작성해 보았습니다.